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전하려는 그 순간 도리어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난 그냥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은 화를 낼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전화를 걸어온 큰딸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사 가면 우리 아들 어린이집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그 말의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랑 겨우 화해한 지 한 달, 또 아이를 맡게 되면 다시 갈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해왔지요. 그게 말이냐? 엄마는 사람도 아닌 줄 아냐? 속에서는 이런 말이 맴돌았지만 그래도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속이 쓰립니다. 딸은 서운했는지 그 후로 연락이 뜸하고 마음속엔 미안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가 힘이 드는지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삼키고,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괜히 인연이 끊길까봐 모른 척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 쌓여 언젠가 분노가 되어 터지고 나죠. 그렇다고 다그치거나 감정에 휘둘려 말하면 상대는 금세 등을 돌립니다. 결국 우리는 또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은 채로 외로워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두 귀와 하나의 입을 주셨다.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말할 땐 말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지요.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갈등을 피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게 될 겁니다. 마음을 잃지 않고도 말을 전하는 법, 이제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 방법, 감정을 말하지 말고 필요를 말하세요. 나는 정말 서운했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났잖아. 이런 표현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방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가 마음을 닫는 순간 아무리 옳은 말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 감정 뒤에 숨겨진 필요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늘 퇴근 후 휴대폰만 보며 대화를 피할 때 왜 맨날 폰만 봐? 당신은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지. 라고 말하면 남편은 바로 방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었어? 당신한테 하루 있었던 일 듣고 싶어서 그래. 상대는 내 감정보다 내 관심과 필요에 반응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68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자주 손주를 맡기고 감사 인사 하나 없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버럭 화를 냈더니 며느리가 입을 닫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자신의 필요를 차분히 말하는 방식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손주 맞는 건 괜찮은데 내 시간도 좀 필요하더라고. 주말 하루 정도는 나도 친구들 좀 만나고 싶어. 그 말에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 다음부턴 시간 조율도 서로 상의해서 하게 되었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필요를 말하면 상대는 이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건 감정인가 필요한 건가 자문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로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 거짓 없이, 욕심 없이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며 말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잇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를 흔드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세요. 내가 틀렸단 말이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말은 대화가 아니라 논쟁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벽을 세웁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주장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남시에 사는 73세의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동네 친구와 20년 가까이 절친하게 지내왔지만 작년 어느 날 말다툼 끝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문제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네가 그때 나를 무시했잖아. 아니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로 옳다고 우기다 보니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서로 연락도 끊겼고 그 시간 동안 속이 바짝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정자 어르신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내 말만 했나 봐. 네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몰랐어. 이야기 들어줄게. 그날 네 입장에서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냥 네가 나를 안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꼈어. 그게 너무 서운했어. 그날 두 사람은 햇살 좋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된 것 같았어. 관계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이해받고 싶듯 상대도 같은 마음입니다. 상대의 말에 먼저 고개를 끄덕이면 내 말도 언젠가는 그 사람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말보다 마음을 살리는 말이 더 긴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 지적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당하면 순간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부드러운 질문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말하자면 상대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 같은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김순애 어르신은 며느리와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특히 손주 교육 문제에서 의견이 달랐는데 자신이 보기엔 분명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말할수록 며느리는 더 완강하게 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손주가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아. 평소처럼 애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네가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아이랑 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며느리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때 김 어르신은 비로소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작정 지적하기보단 묻고 기다리고 들어주는 대화 방식으로 바뀌었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질문은 단지 대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입니다. 질문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존중이 담깁니다. 왜 그랬어 대신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 말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게 됩니다. 논어에 보면 지혜로운 이는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관계를 열어두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질문 하나가 오해를 풀고 상처를 덮고 갈등을 마주보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말의 온도를 조절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만 좀 해라와 조금만 쉬었다 하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같을지 몰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목소리의 톤, 말하는 속도, 눈빛, 이 모든 게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세 최명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남편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두면 짜증부터 올라왔지요. 어느 날은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들어야 속이 시원하냐? 당신은 왜 늘 생각이 없어?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냈고 집안엔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최 어르신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의 온도를 바꿔보자. 남편이 또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을 때 그는 부엌에서 조용히 다가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2% 참 좋아하나 봐. 근데 내가 요즘 귀가 예민해져서 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 같이 보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귀가 힘들면 내가 이어폰을 써볼게.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엔 다툼보다 이해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온기를 나누는 그릇입니다. 차가운 말은 관계를 얼리고 따뜻한 말은 오래된 벽도 녹입니다. 그 말투가 싫다는 말보다 내 말은 알겠는데 그 말투는 나한텐 조금 날카롭게 들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다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어둡게 가리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닿는 온도가 관계의 깊이를 만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 내 말의 온도는 몇 도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갈등을 막고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쉬운 기술입니다. 5번째 방법. 결론을 말하지 말고 함께 답을 찾아가세요. 많은 사람이 대화를 문제 해결의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삶에 너무 쉽게 간섭하게 되지요.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이런 말들은 도움을 주려는 진심에서 나왔다 해도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0세 유정임 어르신은 아들이 퇴직 후 작은 가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사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왜 하니? 너무 위험한 선택이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얼굴을 굳히고는 이후로 자신의 계획을 엄마에게는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유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말이 아들의 마음을 막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게를 하기로 한 이유가 뭐였을까? 무슨 마음이었는지 들려줄 수 있을까? 아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떤 삶을 꿈꾸는지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후 유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가 뭘 하든 네가 믿고 가는 길이면 난 지지하고 싶어. 그 대신 준비할 건 잘하자. 그날 이후 아들은 가게 준비 과정을 엄마에게 하나씩 이야기했고 가끔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해결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가장 큰 신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충고를 통해 바뀌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보다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질문. 그건 아니야 보다 그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걸까라는 호기심. 이런 접근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갈등을 대화로 바꿔줍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스승은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 할 말을 전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말하지 말고 필요를 말하세요.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보다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말할 때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세요.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관계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지적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정답을 주려 하기보다 상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네 번째, 말의 온도를 조절하세요. 말투, 속도, 표정, 이 작은 차이가 상대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섯 번째,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함께 답을 찾아가세요. 상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는 동반자가 될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말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말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입장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것이 갈등 없는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누군가가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용기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말 한마디로 갈등을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따뜻해지려면 말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들은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기억해 보세요. 다시 말이 닿고 관계가 이어지고 마음이 흐르는 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말로 하루를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